고려의 하늘이 어두워졌다. 먹구름은 검푸른 먹을 풀어놓은 듯 짙었고 바람은 찬 칼날처럼 매서웠다. 14세기 중반 중국 대륙에서 거대한 혼돈이 일어나며 그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치고 있었다. 원나라가 쇠약해지며 중국 각지에서 솟아난 반란군 중 하나였던 홍건적은 피와 분노로 가득 찬 붉은 두건을 머리에 묶고 거칠게 고려의 국경을 넘어왔다. 그리고 어느덧 개경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마치 폭풍처럼 이성계와 평강, 온달이 머물고 있던 진영에도 휘몰아쳤다. 큰일입니다. 수도 개경이 홍건적에게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성계는 충격에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평강은 오히려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어. 그 웃음소리가 너무 크고 맑아서 모두의 눈이 그녀에게로 향했어. 하하하, 꽃이다. 시발, 잘됐다. 이성계는 눈썹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지만 그 옆에 있던 온달이 머리를 긁적이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 야, 평강가, 그래도 중국 놈들한테 먹히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우린 고려 사람이잖아. 평강은 손을 털며 차갑게 응수했어. 그게 어때? 난 고려가 망했으면 좋겠어. 뼛속까지 썩었는데 차라리 빨리 망하는 게 낫지. 온달은 더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돌리고 말았어. 하지만 평강의 푸른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한쪽 눈빛은 흐릿하면서도 그 속엔 은밀한 슬픔과 깊은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어. 그녀가 바란 건 새로운 세상, 더 이상 자신을 얽매이지 않는 자유였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대로 두긴 좀 그렇잖아. 이성계가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그의 눈빛 속에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고려의 운명을 바꿀 힘겨운 고민이 엉켜 있었어. 평강은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성계를 바라봤어. 그럼 가서 싸워야지 뭐. 중국 놈이건 고려 놈이건 어차피 죽여야 하는 거면 상관없지 않아? 온달이 붉은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어. 좋아. 누구라도 오라지. 전장은 전장이지.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 그 속에는 고려의 절박함과 홍건적의 광기가 뒤섞인 채 퍼지고 있었어. 평강은 이 전장의 끝에서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 두려울 것도 없었다. 평강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중얼거렸어. 씨발, 이 난리통 속에서 한번 제대로 놀아나 보자. 이성계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망설임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개경이 함락된 지금 홍건적이란 존재가 그들에게 가져다준 두려움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다. 하지만 평강은 이미 전투가 벌어질 현장을 마음속으로 그려냈다. 수없이 맞이했던 전장이니까 죽음과 비명이 가득한 그 땅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친숙하게 느껴졌다. 이성계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평강은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이 쏘아붙였다. 장수가 그렇게 답답하게 있으면 전사들이 주눅든다고. 허리 피고 당당하게 모두 너만 보고 있어. 알겠어? 이성계는 어깨를 펴고 헛기침을 하며 몸을 고추 세웠다.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에 불을 지른 듯했다. 아, 네, 누님. 그런데 어떡하죠? 평강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걸 지금 나한테 묻냐? 야, 전투 한두 번 해봐. 그냥 봐도 알잖아. 적군은 지금 기세가 좋아서 자만하고 있을 거야. 우린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그녀의 푸른 머리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손가락으로 먼 지평선을 가리키며 이어서 말했다. 적의 선봉은 성급히 나서 있을 거고 후방은 허술하게 풀어져 있을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 겁 없이 밀고 들어오는 놈들 머리를 베고
나머지 겁먹은 놈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 뒤를 후벼 파는 거지. 온달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조했다. 평강 말이 맞아. 홍건적은 개경을 먹었다고 신이 나서 지금 정신줄 놓고 있을걸. 평강은 어깨를 으쓱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러니까 네가 장군이면 장군답게 굴라고. 알았냐 이성계? 이성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와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평강은 이성계와 온달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전투의 설렘과 긴장이 그녀의 몸 구석구석에서 요동쳤다. 그녀의 왼쪽 눈에 비친 세상은 희미했지만 이 전쟁만큼은 선명하게 보였다. 좋아 시발, 북쪽 하늘이 먹구름으로 짙어지고 있었어. 마른 대지 위엔 바람이 몰아치며 군사들의 발길 아래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지. 말발굽 소리가 탁탁 리듬을 타며 귀를 때렸고 숨가쁘게 오가는 병사들의 호흡이 찬 공기와 뒤섞여 뿌연 김이 되어 날아갔어. 평강은 칼집을 허리에 단단히 묶으며 조용히 말했어. 전쟁은 결국 보급 싸움이야. 놈들의 숨통을 끊으려면 목을 칠 게 아니라 식량을 끊어야 해. 배가 고프면 사자도 힘을 못 써. 그때 우리는 그들을 사냥하면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얼음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 옆에서 듣던 이성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내쉬었어. 알겠습니다. 평강은 곧이어 온달에게 고개를 돌렸어. 그 순간 온달은 코끝에서 흥얼거리며 갑옷끈을 조이고 있었지. 그의 빨간 머리칼이 강한 바람에 흩날려 마치 피처럼 흔들렸어. 하하하, 진짜 이거 재밌겠는데 제대로 놀아보겠구만. 온달은 눈을 빛내며 소년처럼 웃었어. 이성계는 그런 온달과 평강을 번갈아 바라보며 속으로 경이로움을 느꼈지. 온 세상이 피와 죽음으로 물드는 이 지옥 같은 난리 속에서 어떻게 저들은 저리도 즐거워 보일까. 곧 진군 명령이 떨어졌어. 삼조고의 검은 깃발이 북쪽 바람에 맹렬히 펄럭였고 500명의 삼조고 전사들과 500명의 기병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움직이기 시작했어. 거대한 군마들이 땅을 박차고 달릴 때마다 대지는 몸서리치듯 진동했고 공기 중엔 흥분과 두려움이 짙게 떠돌았어. 평강은 말을 타고 가장 앞에서 날카롭게 외쳤어. 모든 건 타이밍이야. 절대로 서두르지 마. 가장 날카로운 순간을 기다려야 해. 그녀의 손이 칼자루 위에서 떨렸지만 평강은 그 떨림조차 놓치지 않고 자신을 다잡았어. 두려움은 그녀의 몸에 배어 있었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강해지기 위한 힘으로 쓰일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 온달은 그녀 곁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렸어. 그는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 대신 전장을 갈망하는 광전사로 변해 있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온달이 가볍게 농담을 던지자 평강은 살짝 웃으며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어. 하지만 그 미소는 전쟁터의 한기를 녹이기엔 턱없이 부족했지. 머리 위로 먹구름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어. 그 아래서 삼조고의 깃발은 미친 듯이 나부끼며 바람 소리와 군사들의 함성이 섞여 피비린내 나는 공포를 몰아치기 시작했어.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어. 잿빛 구름 아래 바람이 광기 어린 웃음소리처럼 울부짖으며 들판을 휩쓸었어. 삼조고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달려드는 평강의 전사들은 하나의 거대한 폭풍 같았지. 창과 칼이 섬광처럼 번뜩이며 홍건적의 보급부대를 마구 베어 넘겼어. 화살촉이 쇠가죽을 뚫고 피가 붉은 꽃처럼 허공에 흩뿌려졌어. 그 소란 속에서도 평강의 눈빛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지. 가자 전사들이여.
오늘 잔치는 끝내주게 화끈하겠네. 평강의 외침은 소녀다운 명랑함과 전사로서의 살기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어. 마치 놀이동산에서 신이 난 듯한 말투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냉정하고 잔혹했지. 전사의 무거운 갑주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파란 머리카락은 들판 위에서 화려하게 휘날렸어. 온달은 그녀의 곁에서 빨간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검을 휘둘렀어. 평소의 나긋한 모습과 달리 그의 눈동자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지. 그는 마치 짐승처럼 홍건적의 목덜미를 물어뜯듯이 베어냈고 쏟아지는 피를 맞으며 기분 좋게 웃었어. 이거 저항이 너무 시시해서 미안해질 정도야. 홍건적들은 숫자만 많았을 뿐이었어. 도적 출신의 그들은 제대로 된 진영이나 전술도 없었지. 창칼을 든 채 혼란스레 흩어지기만 했고 제대로 된 저항조차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 삼조고 전사들에겐 정말 온순한 양떼처럼 보였지. 저기 저 수레들 전부 쓸어 담아. 하나라도 남기면 안 돼. 평강은 전투가 한창인데도 물자와 금은보화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녀의 눈동자는 보물 앞에선 언제나 환장한 사람처럼 빛났지. 금화 한 줌을 움켜쥔 순간엔 잠시나마 피로 물든 전장 한복판에서 행복감이 솟구쳤어. 온달, 여기 봐. 이거 완전 대박이야. 홍건적 놈들이 생각보다 부자였어. 평강이 신난 목소리로 외치자 온달은 혀를 차며 웃었어. 너 진짜 돈에 진심이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 둘의 대화는 한가로운 오후 카페에서 하는 잡담 같았지만 그들의 발 아래는 피와 비명, 죽음이 짙게 깔려 있었지. 검은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들판 위로 삼조고의 깃발이 광기 어린 춤을 추었고 홍건적의 수레들은 하나둘 불꽃 속으로 집어삼켜졌어. 하늘로 솟구친 연기가 짙게 피어올랐고 그 영희 속에서 평강은 마치 축제를 즐기듯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온달의 손을 잡았어. 그녀의 손끝엔 전리품인 보석 반지들이 가득 빛나고 있었지.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이 전쟁터에서만큼은 진정으로 자유로웠어. 개성 성벽 너머에서 바람이 거칠게 불었어. 황혼의 붉은 빛이 성곽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칼날처럼 매서운 바람이 군사들의 살갗을 찢어놓는 듯 했어. 이성계는 말을 타고 몸을 낮춘 채 숲의 그림자 속에서 성곽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지. 어둠과 함께 그의 눈동자는 날카로운 빛이 번득였어. 평강 말대로다. 놈들을 끌어내야 승산이 있어. 성 안에서 싸우다간 다 죽을 거야. 이성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앞의 상황을 재빠르게 계산했어. 홍건적은 개성에서 축제를 벌이듯 약탈과 폭력에 빠져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 평강과 온달이 보급로를 차단한 덕분에 성 안에서는 식량과 물자가 바닥을 드러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기습 공격 소식에 놈들의 신경은 예민해졌어. 이성계만 잡으면 이 모든 게 끝난다. 홍건적의 우두머리들은 이제 완전히 강박증에 사로잡혔지. 그들은 이성계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개성 안팎에서 초조하게 병력을 움직였어. 그때 평강의 전달자가 이성계에게 조용히 다가와 지령을 전했어. 놈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 평강님이 공성전은 어렵다고 했어. 놈들을 평지에서 맞아야 해. 이성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 그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선명히 그려졌어. 그는 소수의 기병들과 함께 과감하게 개성 성벽 앞에 나타났고 일부러 눈에 띄게 움직이며 놈들을 자극하기 시작했어. 나 여기 있다, 멍청이들아. 배고파 죽겠으면 나라도 잡아봐. 이성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도발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를 들은 홍건적의 병사들이 미친 듯이 함성을 지르며 성문을 박차고 나왔어. 마치 벌집을 건드린 듯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지. 놈들은 완벽히 함정에 빠졌어. 이성계는 적당히 대응하며 적들이 자신의 움직임에 맞춰 따라오도록 조절했어.
적을 끌어내는 그의 행동은 춤을 추듯 능숙했지. 한 걸음 물러서면 두 걸음 앞으로 나오는 적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그들의 함성과 발소리, 이성계의 웃음이 뒤섞이며 끔찍한 연주처럼 들렸어. 조금만 더 와라, 조금만 더. 마침내 개성 성벽이 멀어지고 탁 트인 넓은 들판이 나타났어. 숨이 차올랐지만 이성계는 평강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웃었지. 자, 다 왔어. 준비됐지, 평강? 들판의 그림자 너머에선 삼조고 전사들과 기병들이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 평강의 눈동자는 들판에서 벌어질 피의 축제를 기대하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지. 이제 전투는 진짜 시작이었어.